안녕하세요. 주돌입니다. 4월 18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도는요, 계속 레버리지 100% 때려박고 있고요. 뭐 팔거나 비중 축소, 글쎄요, 비중 축소를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비중 축소를 하려고 그러면 오버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았다. 우리 차트를 보면요, 굉장히 이번 상승세가 가파르죠. 그죠? 상승세가 이것도 안네. 잠시 대기. 빨간만 돌아왔고, 우리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라요. 그죠? 여느 때보다 이때가 더 가파르긴 했는데 가파르다. 근데 주도는 계속 왜 지금 상황에서 2600 터치하고 떨어졌는데도, 그죠? 2600 터치하고 떨어졌는데도 왜 계속 해가지고 레버리지에 있느냐? 그렇게 뉴스라든지 유튜버라든지 그 어떠한 뭐 증권 브로커라든지 애널이라든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경기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지금 볼 게 없습니다. 뉴스도 없고 어떠한 뭐 심리 지표, 어떠한 지표들 나오는 거 하나 없어요. 그냥 차트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레버리지에 그냥 올인한 상태고요. 비중도 굉장히 크게 비중 늘려가지고 투자가 돼 있는 상태고요. 거진 주돈이 지금 100% 레버리지 100% 들어와 있다 그래도 사실 그때그때 장에 따라가지고 비중 조절이 됐는데 하여튼 있는 돈 없는 돈 제가 가용할 수 있는 돈 다 때려 박았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상승할 때 오버슈팅이 나와가지고 한번 뭐 2600 뚫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떨어질 때 그만치 강력하게 떨어질 수 있다. 이번에 조금 돈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생각에 과감하게 예수금을 확 늘리면서 투자를 한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버슈팅이 나오질 않았죠. 그죠? 그리고 2600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이유가 외국인들 현물하고 선물 그 매매 행태를 보면 나오거든요. 오늘 외국인들 코스피 어땠나요? 장 시작하면서. 그죠? 여러분들도 꾸준히 보셨죠? 장 시작하면서 마이너스. 그죠? 그러면서 슬금슬금 나오죠. 10시 30분 돼가지고도 나온 거 아니에요? 10시 30분 돼가지고 항생이 좀 밀렸거든요. 항생이 밀려가지고 제가 이번 주 월요일인가? 아니죠. 오늘 화요일이니까 저번 주죠. 저번 주에 항생이 밀리면서 항생하고 우리하고는 디커플링이 났다. 근데 희한하게 10시 반에는 증시가 우리 코스피 증시가 좀 주춤거리는 그런 모양새가 계속 나오곤 있어요. 과거에도 좀 그런 양상이 나왔는데 항생 지금 상황에서는 항생을 따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진 디커플링 난 게 확실하게 된다. 며칠 연속으로 계속 그런 상황이 나타나니까 그러면 항생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렇다고 중국장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 좋아지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사실 우리가 중국향 무역 적자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거든요. 무역 흑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심각할 정도로 줄어들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무역 적자 난 그 횟수가 굉장히 길다. 장 시작할 때 현물에서 매도세가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다시 슬금슬금 사들이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거세지죠. 그죠? 3시에 1400개 땡기다가 그 다음에 2000개 땡기고 종가에는 3400개. 그리고 어디서 팔았냐? 금융투자가 팔았죠. 금융투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대략 한 1600개 정도를 팔았네요. 여기 보면 3시까지 보면 한 1000개. 그죠? 1000개가 어디서 나왔냐? 사모펀드에서 나왔네요. 사모펀드하고 기타 법인. 그죠? 여기서 나왔다. 그래서 아침에 선물 시작하는 거 보고 선물도 별로 안 좋았어요. 장 시작하면서 안 좋게 나왔죠. 쭉 나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물 가지고 증시 우리 이제 코스피를 하락시키려고 하는 그 느낌은 들었는데 하락이 안 되고 있었죠. 거진 0.5%? 코스피 기준으로 한 0.5%?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러면 다시 말아 올리고 그만큼 우리 그 기초 체력이 좋아진 거예요. 개미들 엄청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면서 금융투자에서 매도 물량 내려고 미니콜하고 엄청 땡기더라고요. 그죠? 시작하면서 미니콜 5,000개, 12,000개, 9시 20분에 12,000개를 땡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금융투자에서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겠죠? 근데 증시가 안 밀린다. 여기서 저는 하나의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도 외국인들 현물 매수세가 없었거든요. 제가 저번 주부터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외국인들 선물을 보는 게 아니라 현물을 봐야 된다. 현물에서 만약에 2,000개, 3,000개 마이너스가 나오고 만약 5,000개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때 곧버스트하도 늦지 않는다. 지금은 아니다. 선물 가지고 아무리 장난치려고 해도 지금 움직이는 장이 아니다. 왜? 기초 체력이 그만큼 좋아졌다. 현물이 단단하다. 오늘 선물 가지고 뭔가 장난을 치려고 그러는데 안 됐어요. 그죠? 그 미니풋도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나왔거든요. 시작하면서 10,000개. 그죠? 평상시에 한 이렇게 10,000개 매도하고 콜에서 10,000개 매도하고 풋에서 10,000개 매수하면요. 거진 증시가 거진 1% 이상은 빠졌어요. 그죠?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종가에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뺐죠. 22,000개. 미니콜 28,000개 뺐습니다. 근데도 버티죠. 네. 거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선물도 7,000개, 8,000개까지 봤거든요, 제가. 대략 보니까 그죠? 7,000개, 8,000개 나오죠. 그죠? 10시 20분에 8,000개, 그 다음에 물량 조절을 하면서 나중에는 4,000개 때, 5,000개 때, 그죠? 4,000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줬어요. 그리고 일별로 봐도 그렇게 뭐 빼려고 하는 의지는 없다. 오히려 콜옵션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다시 말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얘를 주가를 빼려고 팔아댔는지 다시 말아 올리려고 상승시키려고 뺐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선물 옵션이라는 거는요,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팔고 다 사고 그런 게 아니죠. 딱 그 물량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그러면 많이 팔았는데 주가가 안 움직였어? 그러면 상승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힌트가 제가 그걸 보자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견고하게 버티는 게 누구?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오늘도 370만 개 사들였습니다.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하루 제가 이 이틀 요 날이 13일 날이 2600 찍고 내려온 날인가 그럴 거예요. 2580 찍고 내려온 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그래가지고 야 외국인들이 변심하지 않았을까? 이때 이제 삼성전자 그 왕따 시킨다는 어떠한 기사 2개가 나왔죠. 인텔이 그 시스템 반도체 쪽 투자를 하게 가지고 공장을 져가지고 자기네들이 양산을 하겠다. 이 뉴스가 과거에 한번 나왔던 게 또 나왔고, 그 다음에 그 TSMC, 그 다음에 그 엔비디아, ASML, 그 다음에 또 회사 뭐 한 4개인가가 또 동맹하기로 했다. 뭐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2나노를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 개발해가지고 양산을 한다. 하여튼 뭐 그런 비슷한 뉴스가 나왔는데 뉴스가 디테일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좀 밀려가지고 이게 160만 개가 나왔을 때 이게 연속적으로 나오는지, 그죠? 요 날이었거든요. 연속적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자 그랬더니 안 나오죠. 그죠? 그렇다고 하면 주가는 견조하게 버팅기고 있다. 왜 버팅기는지 이유는 모른다. 그죠? 뉴스 어느 전문가들 그 유튜브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사들이는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맨날 2차전지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도 2차전지 얘기해가지고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나마 그거는 다행이다. 그래서 이거 보고 주도는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17일, 그죠? 17일 대략 52조 8천억, 53조 유지하고요. 신용융자는 19조 7천억 계속 들고 있죠. 주가가 상승할 때 고객 예탁금 늘어나고 신용융자 느는 거 상관없다 그랬죠. 이거는 신용융자가 늘면서 주가가 떨어질 때 이때가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가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전형적인 상승장 패턴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팔 이유가 있느냐? 사실 많이 올라왔으니까 떨어질 것 같은데 제가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요새 이제 그 언론에 오늘 방송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뭐 할 거 없고 그냥 레버리지. 오늘도 레버리지. 그리고 지금 이후에는 이제 주돈이 좀 썰을 풀게요. 이거 안 들으셔도 됩니다. 뭐 포모 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포모가 뭔가 했더니 이런 거예요. 유행에 뒤처져 있는 것 같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받는다. 유행에 뒤처졌다. 이게 뭐냐? 남들은 2차 전지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데 주식 투자하는 나는 뭐 하고 있지? 그러면서 뒤늦게 여기에 합류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단어가 요새 이제 잘 나오거든요. 포머 중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는 거 이번에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요, 이거예요. 자기 합리화. 내가 어떤 행동이나 발언을 했어요. 그게 남들이, 야, 그건 아니야. 네가 틀렸어. 할까봐 그거에 대한 행동에 대한 포장을 하고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기 합리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 이거 자기 합리화라는 거, 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제가 스스로 느낀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주돈이, 포모는 잘 모르겠고, 자기 합리화가 왜 중요하냐면, 주돈이 지금 레버리지를 탔잖아요. 이 꼭대기에서 레버리지를 타고 있어. 그죠? 사실 뭐, 여기서부터 타가지고 올라온 거죠. 사실 여기서부터 타가지고 올라온 거고, 여기 한번 고버스로 외도 쳤다가, 외도했다가 다시 탄 거니까, 거진 21선 타고 올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주도는 자기 합리화가 왜 무섭냐면요. 내가 레버리지 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버스 얘기를 하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레버리지를 타고 가도 어느 순간에 고버스로, 내일이라도 당장 고버스에 투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유연함을 만들려고 20년 중에 15년을 보냈습니다. 15년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보냈어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돈 많이 벌고 매달 꾸준히 수익 나고, 그죠? 주식 전업 투자해가지고 주식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끔 만드는 사람이면요, 이 방송 자체를 보질 않을 거예요. 그죠? 이 방송을 본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방향성을 내가 예측을 잘 못하겠어. 뭐 이런 거죠. 주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제일 바보예요. 그 생각을 꼭 가지고 계세요. 내가 하는 결정이 결코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질 않는다. 그리고 내가 레버리지 샀다 그래서 내일 당장 주식시장이 쑥 하고 올라가질 않는다. 그게 만약에 내가 레버리지를 사고 내일 주식시장이 그때부터 폭등을 한다 그러면요, 운이 좋은 것 뿐이에요. 그건 조상님들한테 감사를 해야지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주식시장에서 내가 제일 멍청하고 제일 바보예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레버리지 사가지고 다른 사람이 고버스 얘기한다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레버리지가 왜 좋은지 그거를 찾아다니는, 그 정보만 찾아다니는, 그죠? 지금 고버스 산 사람들, 제가 저번 주부터 그거 말씀을 드렸죠. 고버스는 힘들다. 지금 상황에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그 고버스 주가가 하락할 만한 뉴스라든지 이정표가 나오질 않는다. 어떤 지표도 나오질 않는다.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뭐 지수라든지, 당장 이번 주 목요일 날 실업급여? 뭐 그거 뭔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나와 보세요. 그날 다 죄송합니다. 그날 다 소화된다니까요. 주식 시장에서 그게 만약에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주가 쑥 빠졌다가 다시 끄트머리에 싹 말아 올려요. 그러면 그게 이제 연속적으로 며칠 동안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합리화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내일이라도 고버스 타야죠. 근데 지금 고버스를 사놓고 이 주식이 이 정도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질 거야. 인디안 기우제 지내는 거예요. 언젠가는 떨어지겠지. 그죠? 근데 여기서 고버스를 사놓고 나서 인디안 기우제 지나가서 여기서 떨어지면 본전은 옵니까?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댓글 봤더니 댓글을 봤더니 이런 댓글 있어요. 전창규님께서 고버스 개인 물량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기관들이 흔들면 그때 털린다는데 맞는 건지. 이거 소용없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고버스 개미들이 고버스에 투자를 많이 해서 걱정을 할 뿐이지 고버스 물량을 많이 사가지고 지수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코니와 산나매님은 형님 위태위태합니다. 제가 그랬죠. 위태위태 안 하다고. 위태위태 했으면 지금 장이 이상했으면요, 제가 벌써 비중이 들어갔겠죠. 레버리지도 사더라도 비중이 한 20%밖에 안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해석을 했겠죠. 그죠? 저 인디안 기우제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버스 100%, 뭐 레버리지 100%,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고버스라 그랬나요? 레버리지 100%에 들어가 있질 않겠죠. 레버리지 100%에 들어가 있으면요,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이제 방송으로 계좌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저는요, 거짓말 안 하고 1년에 딱 한 10달 정도는 수익이 나요. 그 수익이 크게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 수익이 대략 3%라 그랬잖아요. 저는 월 3%만 수익이 나면 땡큐.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상승이라든지 하락 패턴 잘 만나면 이거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이게 더 큰 거고. 그죠? 그리고 매달 매달 끊어가지고 수익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예전에 계좌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거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뭐 또 계좌 보여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아서들 하시고.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도 여러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다음날 이거 내일 제가 2번이고 3번이고 듣는다니까요. 저도 팔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방송을 들으면서 어저께 주돈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위태위태하지 않아요. 위태위태했으면요, 뭔가 이상하다 했으면요, 비중이 저렇게 100%안 들어가 있겠죠. 그죠? 한 20%, 30%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죠? 승리도 아닙니다. 내일이라도 곧버스 탈 수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자기 합리화에 빠지면 안 돼요. 이게 자기 합리화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를 믿질 못하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믿게끔 만드는 어떠한 정보를 캐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이버 게시판이 뭐 이런 데 가보면요, 그것이 뭐 밈이라든지, 그죠? 지금 뭐 예전에는 레버리지 게시판하고 곧버스 게시판은 아무도 안 들어왔거든요. 제가 가끔가다 글도 올리고 그랬는데, 지금 저의 뭐 이제 지금 왜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 뭐 왜 하락할 수밖에 없는지 짧게 글 올리는, 그래도 보는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지금 무슨 뭐 정치 얘기를 그렇게 해대더라고요. 그리고 남 안 좋게 하는 얘기. 곧버스 산 사람은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한반도에 쏴야 된다, 일본에 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나 해대 있고, 나라 망하는 얘기하고 있고, 레버리지 산 사람은 곧버스 죽어라, 곧버스 죽어라, 막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이거 뭐 선물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게시판에 들락날락 거리는 것 자체가 자기 합리화예요. 나하고 뜻이 같은 사람, 이게 잘못된 방향인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주도를 레버리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장이 안 빠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막 과거에 곧버스를 샀다. 일주일 전에. 그래서 지금 뭐 손실률이 한 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사이에 손실률이 났다. 그러면 그거를 빨리 내가 어디서 실수를 하고 지금 장이 왜 곧버스가 아니라 레버리지에서 빨리 캐치를 한 다음에 지금 손실난 걸 빨리 손실 확정을 짓고 나서 레버리지로 다시 돈을 어떻게 하면 돈을 내가 벌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자기 합리화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하고 동조화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물리는 거거든요. 제가 말재주가 좀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제발 여러분들이 믿지 마세요. 제가 그래가지고 하나 테스트한 적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뭐 지금까지 보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여기 이제 곧버스 어디죠? 어젠가? 그죠? 여기 보면 타이틀이 곧버스라고 했잖아요. 이게 썸네일이라고 했잖아요. 썸네일을 곧버스로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미니님이 왜 곧버스 투자 중인가, 타이틀이 왜 곧버스 투자 중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실수라 그랬거든요. 그냥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냥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일부러 올렸어요. 썸네일을 거꾸로 올려봤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보세요. 레버리지라 그러면 보통 조회수가 200에서 300개예요. 이게 맞는 거거든요. 저는 200에서 300개가 딱 맞는 거거든요. 근데 곧버스 나왔죠. 이날은 제가 곧버스를 투자했으니까 맞겠죠. 1100회. 그리고 이게 사실 썸네일이 한 4시간 정도 곧버스라고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786개. 그죠? 많은 분들이 지금 곧버스를 사가지고 곧버스에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첫 번째가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 지금 곧버스를 사신 분들이 뭐가 잘못됐냐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그 유튜버라든지 증권 브로커들, 애널리스트들 뭐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계속 뭐 어떻다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만 해대니까 그 공포심. 게다가 과거에 봤더니 그죠? 아니 이게 쭉 상승하는 장이 아니라 그 뉴스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떨어지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떨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곧버스 살만해요. 그죠? 이해는 해. 근데 제가 그랬죠. 내가 가장 멍청한 사람이라고. 그죠?
이 멍청한 사람이 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저 사람 얘기를 듣는 거예요.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 자, 증권 브로커들, 이 사람들이 투자해서 돈을 벌까요? 돈 못 벌어요. 그리고 증권 애널리스트들, 주식 애널리스트들, 이 사람들이 투자해서 돈을 벌까요? 투자 자체가 안 될 거요. 그죠? 증권회사 브로커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투자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여의도 출신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투자 자체를 못 할 거예요. 이 사람들 돈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돈을 버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돼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2차 전지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돈 번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얘기라도 들어요.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돈을 번 사람, 진짜 돈을 벌어 본 사람, 한번 어떠한 경험을 해가지고, 야, 지금 장은 이거는 쉽게 꺾이지 않는 장이야라는 거를 한 번이라도 느껴본 사람, 진짜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지만 돈 번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따라서 한번 해봐야 돼요. 한번 해보고 그때 가지고 돈을 한번 벌어보면, 아,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구나. 그 맛을 느끼고 그 희열을 느끼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와요? 포모. 이게 딱 맞더라고. 유행에 뒤처져가지고 남들은 2차 전지 가지고 다 돈 벌었대는데 나는 2차 어떻게 되지? 그죠? 에코프로 40만 원, 50만 원 할 때요. 전문가들은 다 나왔어요. 그게 지금 80만 원 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돈 벌어본 사람, 그동안에 투자해가지고 이 투자로서 생활을 하는 사람, 전업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끔가다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2차 전지 조심하세요 하는 얘기가 딱 그거예요. 하나예요. 뭐냐? 과거에도 그랬다는 거죠. 2차 전지가 쭉 빠져가지고 지금 에코프로가 뭐 과거처럼 10만 원대로 다시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벌써 전문가들은 40만 원, 50만 원대 정리를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 이상 가려고 그러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죠? 그리고 이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좋은 회사예요. 근데 이 정도 올라간 거는 너무 오버슈팅이다. 이거는 분명히 시간을 가지고 우상향을 해야지 한순간에 1년 안에 10배가 간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예전에 카카오 꼴 난다. 이 걱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돈 번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귀담아 들으면 되는 거고. 고버스 아까 전에 그 방송에서 그 고버스 이 말씀하셨잖아요. 요것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 전창규님께서 고버스 개인 물량 아무것도 아니라네요. 뭐 기관이 흔들면 털린다는 이게 아니라 우리 고버스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고버스만 볼게요. 고버스 오늘 외국인들이 350만 주 팔았어요. 그죠? 개미들이 360만 주를 사들였고. 근데 기관이 있잖아요. 기관이 한 10만 주 사들이고. 근데 이 기관 물량은 중요하지 않아요. 기관 물량은. 왜 그러냐면 이 기관 물량에 LP가 붙어요. LP. 이게 뭐예요? ETF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주식을 유동성 공급을 해줘야 돼요. 주식 공급을 해줘야 돼. 그게 LP거든요. 그게 기관 매수에 잡히는 거예요. 그 기관은 우리를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누구만 보느냐? 외국인하고 개미만 보시면 돼요. 근데 개미들이 많이 샀어. 누적으로 보니까 이게 10월 달부터 나온 걸 거예요. 10월 달부터. 누적으로 보니까 2억 4,100만 주를 사들인 거예요. 많이 샀어요. 근데 이걸 사놓고 이게 어느 한 주식처럼 이거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선물 인버스잖아요. 선물에다가 때려 박는 거예요. 풋에다가. 요 자금을 풋을 사는 거예요. 풋을. 선물 풋을. 그죠? 그래가지고 이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 거고, 이 ETF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레버리지도 똑같아요. 레버리지도 이것도 선물하고 연동돼 있잖아요. 일부분은 주식으로 들어가고, 왜 그러냐면 코덱스 200하고 연동이 돼 있으니까. 코덱스 200은 진짜 말 그대로 200개 주식으로만 형성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고, 레버리지기 때문에 반은 주식에 투자하고 반은 선물에 투자해요. 그래가지고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개미들이 고버스를 많이 샀다고 해도요, 선물 사는 거예요, 선물. 선물 풋밖에 안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선물을 한번 보세요. 선물 거래량에, 이게 얼마나 차지하는지. 이거 해가지고 주가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그거 걱정할 필요 없죠.
그죠? 그리고 이거 액수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거 뭐 개미들이 곧버스 많이 샀다? 아유, 지금 상승하는 종목보다, 그죠? 지금 2차 전지 말고 하락하는 종목들 엄청 많아요, 지금. 그동안에 많이 하락해가지고 뜨지 못하는 종목. 한번 보세요. 만약에 뭐, 카카오 같은 거, 그죠? 카카오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어? 잠깐만. 이건 왜 이렇게 좁게 나오지? 월봉으로 봐야지. 그죠? 월봉.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17만원까지 갔었잖아요. 카카오. 그죠? 아니, 이때 산 사람들, 아니, 여기까지 있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죠? 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곧버스다, 레버리지다, 이런 거를 조금 별개로 생각해서 그래요. 좀 뭐라 그럴까? 아니, 그 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이런 거 신경 안 쓰시고 뭐 저것 때문에 뭐 주가가 어떻게 되고 개미들이 어떻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주식 산 거예요. 주식 샀다고 생각하면 돼요. 주식. 만약에 이런 게 있죠. 삼성전자를 내가 그 풋옵션을 삼성전자 개별 주식 풋옵션이 있거든요. 풋옵션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제로섬 게임이니까 빵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빵원이 안 됩니다. 곧버스 이렇게 많이 사들이더라도 빵원이 안 돼요.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개미들 이렇게 많이 사들이더라도요. 주가가 지금 뭐 2550포인트 언저리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하한가 맞지는 않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이 시간이 흘러가지고 흘러내릴 뿐이지 하루아침에 연속으로 하한가 맞아가지고요. 이 돈이 싸그리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죠? 이것도 버티면 언젠가는 올라갑니다. 대신에 기간이 길면요. 녹아버리지. 그죠?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뭐 사실 잘 모르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뭐 곧버스 개미들이 많이 샀다 이거 걱정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거 쓸데없는 소리예요. 쓸데없는 소리. 레버리지 많이 샀다? 쓸데없는 소리. 그죠? 지금 차라리 그 가격대가 굉장히 높은 주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산 게 더 위험하죠. 주돈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 얘기를 하다가 조금 그런 게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차트 볼 때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볼린저 밴드라 그랬죠. 그냥 볼린저 밴드 한번 올려놓고 보시라 그랬잖아요. 우리로 치면 대차. 그죠? 차트 보기 어려우시면 제가 매일매일 거진 매일 하잖아요. 매일 방송에서 이제 차트 놓고 요거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거 하시면 되고. 그죠? 볼린저 밴드만 보세요.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있잖아요. 거기에 볼린저 밴드 이게 있어요. 이거 설정할 수가 있어요. 차트에다가. 그냥 설정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옵션에서 다른 거 필요 없어. 20은 그냥 21선 기준으로 어쩌고저쩌고 움직이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보지 않아도 돼요. 왜 볼린저 밴드를 보라 그러냐면 볼린저 밴드가 굉장히 정확해요. 특히 오버슈팅 났다 아니면 장이 거꾸러진다 이런 게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보는 차트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볼린저 밴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럴 때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수치만 이게 1, 2, 3까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1회 놓고 한번 보세요. 1회 놓고. 그러면 요게 짧아지잖아요. 그죠? 굉장히 짧아지죠. 그 여기서 보는 거예요. 요 안에 있으면 중립지대, 위에 올라가면 상승. 그죠? 요 중립지대, 여기 내려오면 하락.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놓고 2를 놓으세요. 2를 놓으세요. 그러면 요게 다 버렸죠. 이거 봐라. 그러면 이게 이제 미는 힘이에요. 이게 미는 힘. 이게 계속 이렇게 밀고 올라간다 그러면 엄청 센 거거든요. 떨어질 때 밀고 떨어지죠. 이거 보세요. 올라갈 때 밀고 올라가죠. 그죠? 떨어질 때도 밀고 떨어지잖아요. 요거 보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그러면 이게 오버슈팅이 나가지고 이제 여기서 끝나서 다시 상승을 할 건지 아니면 계속 떨어질 건지 그거를 추세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딱 닿았다? 근데 계속 닿으면서 내려온다? 힘이 어마어마하게 센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왔을 때, 요걸로 해죠. 여기 나왔을 때 이렇게 밀고 올라가잖아요. 요거 다시 일로 해버리면 제가 얘기하는 등줄기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등줄기 타고. 그죠? 등줄기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엄청 센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3을 놔보세요. 3을 놓으세요. 3을 놓으면 뭐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봉이 양봉이라든지 뭐 음봉이라든지 이게 뭐 꼬리를 달다든지 해가지고 꼬리라도 이걸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떨어진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항 때 오버슈팅, 그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요런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밑꼬리가 잘 내려오다가 밑꼬리가 여기 다 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상승하잖아.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여기도 거진 근방에 왔죠. 그러니까 다시 상승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여기도 밑꼬리가 다니까 다시 상승한다.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이런 거. 오버슈팅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런 거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요 3에 있는 라인까지 근처에 왔다 그러면 아, 이게 오버슈팅 구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상승할 때는 오버슈팅 구간을 잘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하락을 할 때는 오버슈팅이 났다 안 났다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아주 간단하죠. 어떻게 간단하냐? 신용이 털렸나 안 털렸나. 이게 보시면요. 하락장에서는 상승장에서는 신용이 털릴 일이 거진 없는데 하락장에서는 많이 털려요. 이렇게 털리죠. 여기만 보여드릴게. 신용이 털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아침 시작할 때 중소형주들이 그냥 하한가로 꽂혀요.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개파락이 크게 나요. 보통 신용 털렸다 그러면 이럴 때 신용 털린 거예요. 이럴 때 신용 털렸다 보면 돼요. 이럴 때. 그러면 신용 털리고 나서 뉴스가 나오죠. 그날 분명히 뉴스가 나와요. 반대 매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 3일 정도 더 하락을 했다. 그 다음에 끝. 그러면 신용 털리고 나서 신용 털렸다는 얘기 듣고 레버리지 사면요. 거진 먹어요.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 개파락 떴죠. 여기 신용 털린 날이에요. 이거 뉴스 검색하면 이 날짜하고 딱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차트 보면서 뉴스 검색하세요. 그래가지고 신용 털리고 이때 엄청 세게 떨어졌으니까. 그러고 여기서 이제 한 2, 3일 있다가 다시 상승. 이것만 아시면 돼요. 신용 털리고 나서 상승, 신용 털리고 나서 상승, 반대매매 단어 나오고 나서 상승. 이것만 아시면 하락, 바닥은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락장일 때. 그죠? 만약 상승장에서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가잖아요. 이거 신용 털릴 일이 없죠. 그죠? 이런 거는. 그래서 상승장에는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고 신용 물량이 늘어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용을 쓴다고 해서 다 돈을 버는 거 아니죠. 우리 개미 투자자들의 90%가 다 손실이 나거든요. 아무리 장이 좋고 아무리 장이 저기 한다 그래도 90% 이상은 돈을 못 번다. 상위 10%만 돈을 벌고 그중에 1%만 꾸준히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볼린저 밴드만 보세요. 왜? 지금 뉴스를 보세요. 유튜브라든지 이런 뉴스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뉴스가 나옵니까? 다 고버스 얘기지. 그죠? 근데 주도는 혼자 레버리지 이야기하고 있어. 그럼 내가 이상한 거죠. 주돈이. 근데 희한하게 주가는 안 빠져. 근데 주돈이 얘기하는 거 몇 가지 이해가 되잖아요. 삼성전자 버티고 있죠. 그죠? 오늘처럼 선물, 그 다음에 그 금융투자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요. 과거 같았으면 엄청 했는데 금융투자 기관에서만 7,100개가 나왔는데 오늘 지수 어떻게 됐나요? 거진 약보합. 그죠? 이 정도 뭐 이게 저 외국인들은 종가에서 했다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꾸준히 나온 거거든요. 한번 보시죠. 봐야 돼. 눈으로 확인해야 돼. 봐. 12시에 외국인들 600개 사들이고요. 기관 4,600개를 팔았거든요. 그러면 이거 과거 같았으면 적어도 마이너스 1%에서 1.5% 사이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매도세가 센데 개미가 뭔 힘이 있다고. 버티잖아요. 선물까지 팔아야 되는데. 선물을 움직이니까 금융투자가 움직이는 거고. 그죠? 그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팔아 되는데도 버틴다? 야, 힘이 좋다. 힘이 좋은 건 뭐예요? 다음에 상승할 때 전고 뚫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일이라도 전고 뚫을 수 있어요. 전고 2,800이에요. 전고에 뭐가 있다 그랬죠, 제가? 월봉. 월봉 봐가지고 2평 날려봤더니 21선이 딱 걸렸네. 그죠? 주봉에는 뭐가 걸렸어요? 200일선이 딱 걸렸네. 그죠? 주봉에 200일선이 딱 걸렸잖아. 이거 걸린 거예요. 이거 뚫고 만약에 양봉 이렇게 딱 되면 어떡할까요? 이거 되면 월봉한 거 주봉 다 뚫어버리는 건데. 그죠? 그러면 차트쟁이들은 야, 이거 대대 상승. 게다가 주돈이 그랬죠. 지금
4월 들어가지고 실적 발표해요. 우리나라는 뭐 실적이 안 좋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전문가 나와서 이번 1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가이던스가 중요하다고. 삼성전자가 그런 꼴이죠. 6,500억 영업이익 내고 나서 작살나야 되는데 감산한다는 발표하고 나서 지금 주가가 저렇게 막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어떻게 내놓느냐가 중요한 건데 구덩이가 있죠. 미국 애들은 지금 실적이 엄청 좋아요. 그러면 이게 4월 달에서 5월 초까지는 실적 발표일이에요. 그죠? 이 실적 발표 끝나고 나서 뭔가 일이 터질 거예요. 이거 끝나고 나서. 다들 그러잖아요. 5월 달에는 주식 팔라고. 그죠? 6월 달에 팔라고. 7월 달에 팔라고. 알았어, 팔게. 근데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그때 가서 팔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곧버스 사놓고 인디언 기후제를 지냅니까? 5월 달 가가지고 6월 달 가가지고 나 4월 달에 곧버스 사놨어. 내가 한 얘기가 맞았어. 이거 틀린 거죠. 그죠? 그때 가서 사도 늦지 않는다. 내일이라도 어떠한 안 좋은 뉴스가 나가지고 음봉이 이렇게 길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이때 곧버스 들어갈게요. 내일이라도 곧버스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 자기 혼자만 맞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 포모 증후군, 뭐 자기 합리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최소한 내일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요. 레버리지 일단 다 정리를 해야지. 그죠? 레버리지 정리를 해야죠. 그리고 지켜봐야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장은요. 만약에 이게 2,800이거든요. 이게 2,800인데 이것만 뚫고 나가면 사실 뭐 전고가 2,800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때 음봉이 나와버려가지고 전고가 2,575. 2,575가 전고예요. 근데 그냥 쉽게 얘기해가지고 2,580. 2,580만 뚫고 내일 만약에 이거 뚫는 강력해야 돼요. 양봉 한 1%에서 1.5%짜리 이렇게 양봉 하나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나오면. 내일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죠? 우리 장 오늘 5분봉 한번 볼까요? 재밌어요. 보세요. 갭 상승 시작해가지고 쭉 밀려가지고 다시 상승 쭉쭉쭉. 근데 이게 몇 프로짜리 빠진 거예요? 6.5%, 0.65. 이게 1.5%, 2%짜리가 아니라 0.65짜리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은 지금 0.5%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거 왔다 갔다 한 거야. 이거 기관이 여기서 7천억 빼본 거 아니야? 마이너스 7천억짜리 아니에요? 선물 5천 개.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작업하려고 이거를 팔아야 됩니까? 뭔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레버리지를 투자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다른 지표들 볼 게 없어요. 뭐 환율도 미정미적 환율 뭐 미정미적해요. 그냥 뭐 보면 이게 돼버렸네. 환율도 그냥 미적미적하죠? 그죠? 환율도 여기서 뭐 별 움직임이 없고, 그죠? 거진 뭐 1,300원, 1,320원에서 1,280원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죠? 제가 그랬죠? 일단은 박스 만들어가지고 이거 뚫으면 고민해보고 이거 뚫으면 고민을 해보자. 지금은 뭐 그냥 무풍지대다. 위안화도 무풍지대죠.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얘들 지금. 그 달러 지수 약달러. 강달러가 아니라 약달러. 그래서 미국들 기업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주던이 얘기한 거고요. 이 약달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또 이제 어제 끝난 미국 봐도 뭐 좋잖아요. 그죠? S&P 500 좋잖아요. 등축이 타고 올라가지. 다우 좋잖아요. 그죠? 러셀 2000 좋잖아요. 좋은 거예요, 이거. 이거 러셀 2000 지금 차트가 이게 얘는 안 올라왔잖아. 다른 거보다 얘 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요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볼린저 밴드 1, 2, 3를 다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이걸로 러셀 2000을 보면 별로 나쁘지 않죠. 그래도 21선 상방 위에 있잖아요. 그죠? 얘네 다 21선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엄청 좋잖아요. 엄청 좋잖아. 이게 뭐가 나쁘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뉴스 따라가지 말고 전문가들 입김 따라가지 말고 그냥 차트만 보고 따라가자고 그랬잖아요. 차트에서 어떠한 이게 음봉이 쭉 나오고 거래량 터지는 음봉. 그러니까 개별주로 해가지고 개별주라 그러면 거래량 터지는 음봉. 우리는 거래량 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음봉 1%에서 1.5%짜리가 그냥 아침부터 장 종료할 때까지 꾸준히 우하향으로 쭉 내려온다 라고 하면 그때 가지고 비중 조절하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유로스톡스 좋잖아요. 뭐 오늘 안 좋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코스닥 150에 대해서 이제 그 고퍼스를 한번 살려고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저도 그 생각은 해요. 뭐 좀 그런 얘기지만 한번 조정받고 올라가야 된다. 그죠?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조정받고 가야 된다. 그래야지 크게 간다. 만약에 계속 가다가 이제 뭐 5월 달에 주식 팔라 그랬잖아요. 그죠? 침체라는 게 왔다 그러면 언젠가는 얘도 꼬꾸라지겠지? 근데 얘는 많이 올랐잖아. 여기서 이렇게 올랐으니까 44% 올랐거든요. 그러면 떨어질 때 20%는 뭐가야죠? 그죠? 만약에 여기 떨어진다. 그러면 20%, 10%, 20%. 그죠? 여기까지. 좀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코스닥 150원 지금 레버리지 투자하는 게 아니라 고퍼스 투자하려고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좋아. 그죠? 얘도 좋잖아요. 무너질 기미가 안 보이잖아. 이때 한번 무너질 뻔 했는데 다시 상승하고. 이때 4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에코프로가 뜬 거고요. 요때. 그죠? 그런 거예요. 다 이게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보다 보면 다 이야기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행 관련주들이 5월 1일 날 이제 중국의 노동절 때문에 연휴가 있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좀 뜬다. 올라가고. 이거 괜찮아요. 여행 관련주도 괜찮고. 2차 전지. 2차 전지 멋지게 올라갔죠. 그죠? 바이오 조정받는데 바이오 보세요. 사실 이게 ETF기 때문에 이게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종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ETF는 거진 이거는 차트로 투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우연찮게 이거를 볼린저 밴드로 이렇게 날려봤는데 바이오. 그죠? 야, 이게 조정받은 이유가 있더라고. 야, 이거 보세요. 그죠? 저항받으니까 조정. 여기 저항받으니까 조정. 야, 그렇다 그러면 바이오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것도 한번 쭉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2차 전지도 여기서 잘 가다가 딱 갑자기 오버슈팅 나서 저항 받으니까 조정. 그죠? 여기도. 그죠? 이건 원래 투영이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잘 맞네요. 이 볼린저 밴드가 잘 맞아요. 여러분들도 이거 다른 거 보지 말고 볼린저 밴드는 조금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죠? 저는 이제 이 2차 전지 여기다가 조금 투자를 해놨거든요. 좀 투자를 해놨어요. 근데 오늘 오버슈팅 딱 나와가지고 3번 라인 딱 건들더니 그냥 밀려버리잖아요. 그죠? 괜찮다. 오늘 방송이 좀 길었네요.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여튼 사실 뭐 오늘 방송 안 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방송 안 하려고 그랬고 그냥 뭐 레버리지 계속 가는데 뭐 굳이 맨날 나와서 똑같은 얘기 오늘도 내용 없어요. 그죠? 내용 없고 지금까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지금까지 보시는 분이라 그러면 진짜 땡큐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한번 지금 그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냥 지금 저 어설프게 유튜브라든지 이런데 너무 그 사람들 하는 얘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냥 자기 소신을 갖고 차트만 가지고 한번 투자를 해보세요. 그리고 정 자신이 없다 그러면요 비중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10분의 1 정도만 확 줄여가지고 10분의 1 정도만
차트 따라서 한번 투자를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 증시는요 오버슈팅이 안 나왔어요. 꼭지를 만들려고 그러면 오버슈팅을 내거든요. 그게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의 특징이에요. 자기네들이 팔아먹을 그 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과거에도 보세요. 완전 점 오버슈팅 났잖아요. 그죠? 점 오버슈팅 났죠. 점 오버슈팅 났죠. 이 CPI 발표할 때. 그죠? 이때는 진짜 왜 올라가는지 몰라가지고 다시 떨어지고. 이때는 왜 올라가는지 모르고. 많이 떨어져서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오버슈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오버슈팅이 나와야 돼, 이렇게.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와야지 떨어지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오버슈팅이 안 나왔어요. 오히려 오버슈팅 나온 자리가 어디냐면, 요 자리가 오버슈팅 나온 자리예요. 근데 이, 나오고 나서 저는 괜찮다 그랬잖아요. 이거 오버슈팅 나오긴 나왔는데, 헤쳐먹을 게 아니라 더 가져가려고 하는 오버슈팅장이라고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올라가잖아요. 하여튼 오늘 두서없이 그냥 너무 주저주저 떠든 것 같았습니다. 그냥 좀 답답해가지고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번 꾸준히 한번 투자를 해보세요.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벌어야지. 아니 뭘 먹어야 먹어봐야 맛을 알잖아요. 그죠? 뭐래더라? 뭐 소고기? 먹어봐야지 맛을 알죠. 돈을 벌어봐야지 돈 버는 맛을 아는 거죠. 그죠? 이거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미국이 지금까지예요. 오늘 저녁에 미국이 또 어떤 미친 그 뉴스가 나오고 미친 짓을 해가지고 한 2% 3%짜리 나스닥 2% 3%짜리 음봉이 빵 나와버리면요. 내일 그때부터 우리 장 주저앉는 거예요. 그때 올라타도 늦지 않는다. 지금은 전 세계 돈 있는 놈들이 주가 관리를 한다. 왜? 그거는 저는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침체라는 거는 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많은 전문가들, 많은 돈을 많이 벌어온 사람들이 다들 침체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이번에 오는 침체는 거진 태풍급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그냥 흘려들을 얘기는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데 우리는 짧게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때 얘기고 그게 한 달 후에 올지 3개월 후에 올지 아니면 올 연말에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차트 보고 한번 투자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